네, 건국대학교에서 아파트 풍수론을 강의하고 있는 전동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옷차림과 신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풍수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땅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머무르는 모든 공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자연의 순리대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체계화된 게 풍수지리 학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속에 담겨있는 이치는요, 우리가 머무는 이런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 신고 있는 신발 등 그 모든 그런 유형의 것들에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법칙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보시게 될 이 모음집 영상 역시나 분명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 텐데요. 일신우일신이라고 했죠.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를 얻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고 앞으로 다가오는 그 시간들을 좋은 기회로 만들어서 풍족한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옷차림, 그중 첫 번째는 바로 포인트가 없는 옷차림입니다. 포인트가 없는 옷차림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즉 여러분들 자체가 뭔가 흐리멍텅하게 보이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들을 바라봐주는 것, 그것이 운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너무너무 화려하게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어떤 자극적인 색깔이라든지 특이한 모양으로서 옷을 꾸미고 다니면은 남들이 다 쳐다보겠죠. 근데 이 쳐다보는 것이 나쁘게 쳐다보는 게 많아지면 나쁜 운이 모이는 것이고,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을 때 그게 좋은 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고 화려한 것은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화이불치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출근하시기 전이라든지 뭔가 바깥 활동을 하러 나가기 전에 위아래로 스스로를 한번 쭉 훑어보시고 뭔가 밋밋하다 싶다면은 장신구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여러 다른 소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체의 그런 고유성과 개성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참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나 어디 현장에 나갈 때든 그리고 강의를 나갈 때에도 제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한 것을 항상 신경을 쓰고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여러 상황이라든지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은 편하게 입거나 혹은 조금은 격식을 차리거나 혹은 조금은 더 자극적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옷차림을 해오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좋게 바라보는 거, 항상 그 점을 잘 생각을 하면서 옷차림에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색이 바랜 옷차림, 이것도 정말로 사실 좋지 않죠. 일상적으로 그냥 다니는 경우에는 색이 바랜 옷 입을 수도 있고 집안에서도 그렇게 입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너무 색이 바래버려가지고 예를 들어 선명했던 붉은색 옷이 물이 빠지고 빠지다 보니 다홍색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옷을 입지는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제가 종종 얘기 드리는 거죠. 이건 빈티지가 아니라 그냥 빈티가 나는 거라고요. 특히나 외부에 중요한 계약이라든지 의미 있는 일을 하러 가실 때에는 빛 바랜 옷이 아니라 선명한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지 않을 것 중에 하나가 또 몸에 너무너무 불편한 옷차림, 그것도 피하는 게 좋죠. 뜻하지 않게 내 몸에 계속해서 이 지방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남아있다 보니 좋은 옷을 사두고도 입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한 번쯤은 겪어보셨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거죠. 옷에 나를 맞추려 하지 마시고 옷을 여러분들에게 맞추도록 하는 게 그냥 속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또 여러 가지 활동하기도 좋겠죠. 살 빼고 입을 거야 라고 하지만은 살 못 빼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름이 되기 전에 살 빼고 예쁜 옷 사 입어야지, 가을이 되기 전에 옷 빼고 예쁜 옷 사 입어야지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가서 여러분들 가장 예쁘게 보일 수 있는 옷 사 입으시고 편하게 활동을 하시는 거, 그렇게 지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옛 이야기를 하나 들리자면은, 얘기라는 고서를 보게 되면은요, 어린아이에게는 가죽옷을 입히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적히지 않아 있지만은, 제가 집안에 가죽과 관련된 물건들이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다, 혹은 거실 소파 같은 경우에도 가죽과 관련된 것이 많은 것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라나고 생성하고 깨끗한 기운을 머금어야 되는 어린 자녀에게
가급적이면은 조금 더 친환경적인 소재의 옷을 입히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어린 유년기에 사실상 그 아이의 모든 운이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부분만 어떤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운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어릴 때 태어나고 머물렀던 공간이 그 아이의 평생의 운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풍수적으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옷차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공자님께서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공자님이 아주 아끼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로였는데요. 이 자로는 떨어진 속옷을 입고 있어도 아주 화려하게 비단 가죽을 입고 있는 사람 옆에 서서도 절대 주눅이 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점을 우리의 삶에 한번 잘 적용을 해본다면은 제가 앞에서 쭉 어떻게 옷차림을 하면 좋다라고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새를 했건 간에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주눅 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바라봐주는 그 시선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좋은 의미로서 의식을 하고 내 몸을 가꿔야 되는 거지, 누군가와 그냥 비교되는 마음, 누군가보다 더 우월해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더 외모에 신경을 쓰고 나보다 더 과한 소비를 통해서 보여지는 부분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옷차림인 겁니다. 자, 우선 부자들의 신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깨끗하다라는 점입니다. 당연히 깨끗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잘 관리된 외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잘 정돈된 생활을 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 정도 정말 비싼 차에서 뒷좌석에 내릴 정도 같으면은 여러 가지 큰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시겠죠. 그리고 그런 분이시면은 또 직접 신발을 관리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직접 신발 관리 안 하니까 깨끗하겠지, 그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신발을 관리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모으고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라는 그 측면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고 부자가 되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직접 신발을 닦지 않더라도 그 신발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혹은 신발을 이렇게 마음껏 깨끗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그 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호텔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얼마 전에도 이제 서울에 있는 큰 호텔 로비에서 미팅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또 시간이 남아가지고 여러 또 로비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리나 유심히 관찰을 했었는데요. 근데 정말로 신기한 게 어떤 사치스러운 신발, 정말 고급스러운 신발, 그런 것보다는 깨끗한 그런 운동화였는데, 그 운동화 밑창에 보면 이게 하얀 부분 있잖아요. 그 하얀 부분이 너무나 깨끗하게 잘 돼 있는 그런 공통점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 기초해서 볼 때 여러분들의 신발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것, 그것 역시나 여러분들의 드러나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운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실용적인 신발이었습니다. 잘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쉽게 말해서 호기심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궁리가 어떤 게 있나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보고 또 직접 밟아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 역시나 현장을 강조하는 입장으로서, 그리고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에서 우리가 직접 대면을 하고 땅을 밟아보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한계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요즘 시대에 그렇게 직접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요즘 시대든 아니든 간에 사람이란 거는 다 똑같고요.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원리는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밟아보고 직접 대면했을 때 마주할 수 있는 그 진실들, 그 사실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 우리는 그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위 말하는 그런 실용적인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죠. 물론 어떤 격식 있는 자리에서 좋은 구두를 신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지만은,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굳이 또 너무 그렇게 불편한 신발을 신을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더 많은 궁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신발을 신는다라는 거, 우리는 그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신발에 어떤 떨어지거나 뭔가 해지고 낡은 부분이 없었다라는 거. 그 점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집안에서 제가 못질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벽지가 떨어졌다라든지 뭔가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바로바로 수리를 해서 집을 깨끗하게 해놓는 게 마치 우리 얼굴에 생채기가 났을 때 얼굴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것처럼 신발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해지거나 떨어질 정도 같으면은 지금은 뭐 어떤 기워 신고 그런 것보다는 버리는 게 가장 맞겠죠. 또 이렇게 신발 버리는 거 얘기하시면 어떻게 버리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신발이 누군가 신는 게 조금 찝찝하다라고 한다면은 검은 비닐에 싸가지고 그런 종량제에 버리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재활용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나 얼마 전에 되게 아끼던 그 운동화가 떨어진 것을 보고 되게 생각보다 열심히 살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떨어진 운동화는 더 이상 신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운동화는 어떻습니까? 떨어진 곳이 없고 혹시 닦아야 될 것은 없는지 지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제가 예전에 신발 관련된 영상에서도 한번 강조드린 적이 있는데 신발 자체를 여러분들이 구겨 신으면 안 됩니다. 이게 보여지는 것도 그런데 신발 자체라는 이 물건이 정말 강력한 그런 특성을 지니는데요. 자, 우선은 우리가 신발을 구겨 신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여지냐면요.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나갔는데 만약에 이렇게 셔츠를 입고 나갔어요. 셔츠를 입고 나갔는데 셔츠 반 정도를 막 이렇게 정말 비정상적으로 접고 다닌다? 그런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발을 그렇게 접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사람 혹은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그 좋은 운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관리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신발은 특히나 여러분들이 맨날 신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운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물건들 중에서 내 손이 닿고 내 몸에 항상 붙어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제가 화장실 풍수 이야기할 때는 생리대 자체가 일회용품이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보다는 속옷과 똑같이 관리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신발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내 몸에 걸치는 것도 그런데 우리가 땅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땅의 기운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발인 거죠. 그래서 이 신발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렇게 신발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고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도 그 신발을 신고 여러분들이 어떤 곳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신발에 여러 운들이 붙어오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상갓집과 관련된 영상에서 상갓집을 갔다 와서 집으로 바로 갈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붐비는 곳을 들렸다 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신발과 여러분들의 몸에 붙어있는 그런 나쁜 기운을 다른 곳에 떼어놓고 집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끼는 그 신발을 신고 보통 어떤 곳을 가곤 합니까? 여러분들이 신발을 신고 가는 그 곳이 여러분들의 운이 미치는 곳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신발을 신고 좋은 곳, 깨끗한 곳, 그런 곳을 다닐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이런 근본적인 의문부터 드실 거예요. 아니, 옷 입는 거랑 운이랑 대체 뭔 상관이냐?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옷차림 분명 여러분들의 운에 작용을 합니다. 뭐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은지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근본적인 원리부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선 운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자연의 원리대로 살아가게 됐을 때 삶이 순조롭게 풀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연의 법칙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즉 풍수의 원리, 자연의 원리를 삶에 적용을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보통 우리는 순천자라고 합니다.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사람, 하늘의 이 원리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삶이 힘들다라고 할 때 힘들다라고 하죠. 힘이 들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흘러가게 되면은 힘들 게 뭐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둥둥둥둥 떠다니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운의 원리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옷차림도 이런 자연의 원리에 맞추어서 입게 됐을 때 운이 좋아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절대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겨울철 옷차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겨울은 또 어떤 계절인가 라고 하면은 음양의 원리로 봤을 때 양이라고 하는 것이 속에 가득가득 갇히게 되는 것, 즉 안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겨울철 어떻게 다니시죠? 막 이렇게 으스리고 몸을 위축해서 다니게 되잖아요. 이게 몸을 으스리고 위축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다 자연의 원리인 겁니다. 음양에 따라서 양이 안으로 들어가니 우리의 몸 자체도 조금 점점 더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 겨울 자체는 양기가 부족한 시기입니다. 음기가 왕성한 시기인 거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가을 겨울에는 만기조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늦게 일어나고 일찍 잠이 들어라. 겨울철에는 이 낮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밝은 시간에 일어나고 이왕이면은 덜 늦은 시간, 즉 음기가 왕성하지 않는 시간에 잠이 들어야지 내 이 양기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이 겨울은 좀 더 자연의 원리를 깊게 들어가 보면은 방향으로는 북쪽이고요. 오행으로 보자면 바로 물입니다. 오행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한 건데요. 이 5가지가 순환을 하는 겁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목화, 토, 금, 수도 오행을 다 돌고 이 겨울을 의미하는 지금의 시기, 물의 시기이자 끝과 처음이 공존하는 이 지금의 시기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겨울 시기를 잘 놔야 다시 내년을 더 힘차게 보낼 수 있는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어려운 얘기 잘 들으셨고요. 이제 궁금해 하시는 그 옷차림에 대한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자면은 우선 천편일률적인 이 어두운 옷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아마 겨울철 도심을 밖에 나가보게 되면은 그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전부 다 검정색 롱패딩만 입고 다니시죠. 혹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코트를 입고 다니실 텐데 모두 다 무채색의 칙칙한 색깔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지금 검정색을 입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외투를 준비하시더라도 한 번쯤은 밝은 색상 옷도 하나씩 두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뭐 무조건 맨날 밝은색 입어라 그 뜻은 아닙니다. 겨울철일수록 더 어두운 옷을 선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하나쯤은 밝은색 옷을 두시는 게 좋고, 그날의 하루의 컨디션을 보더라도 만약 내가 외투가 너무 어둡다 라고 한다면은 남들이 보든 안 보든 간에 내가 속옷이라도 밝고 환하게 입어서 그 조화를 맞추자라는 거죠. 음과 양이라고 하는 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듯이 음과 양이 만나야 또 새로운 기운이 돌아가게 되는 거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몸에 걸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조화롭게 잘 운용을 하시는 게 삶에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히 겨울철일수록 옷이 여러 겹이다 보니까 내의가 밖으로 삐져나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요즘 내의가 삐져나오게 입는 사람이 뭐가 있냐 라고 하실 텐데요. 그게 여러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잘 못 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안으로 집어넣어야 될 것들은 잘 챙겨가지고 집어넣으시고요. 나오시기 전에 옷 매무새도 한번 잘 살펴보셔가지고 단정한 모습으로 다니시면은 여러분들도 마음이 편안하고 보는 사람들도 기분이 더욱 좋아지겠죠. 자, 그리고요. 이런 보여지는 의미도 있긴 한데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겨울철에 옷을 입는 이유, 두껍게 입는 이유가 뭐죠? 바로 이 체온을 유지하고 내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됩니다. 이 뭐 당연한 얘기인데 또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 드리냐? 겨울철에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옷을 따뜻하게 입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밖에 나갈 때는 따뜻하게 입는다 하더라도 어떤 실내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 또 이렇게 난방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겨울철에 오히려 더 옷을 얇게 입는 경우들 분명히 여러분들 그렇게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여름에는 우리가 적당히 땀도 흘려야 되는 거고요. 겨울에는 또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추위에도 노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춥게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름철 에어컨, 겨울철 난방 여기에만 의존해서 지내다 보면은 몸이 더 점점 악화가 될 거고 나이가 들어서는 더 많은 고생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가 겨울철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런 과도한 난방보다는 직접 내가 내 몸에 걸친 것들을 통해서 내 체온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보온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목입니다. 여러분들 목 따뜻하게 하고 다니시고요. 그러면은 감기 걸릴 일도 잘 없으실 거고요. 건강하게 이번 겨울 잘 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봄에 피어나는 새싹이라고 하는 것은요, 겨울철 잘 보존된 그 씨앗 속에서의 에너지가 땅의 기운을 받아서 움트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의 시기는요, 그 씨앗 속에 있는 그 기운을 잘 유지하고 간직하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갈무리를 잘 하시고 뭔가를 새롭게 왕성하게 시작할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운을 잘 다스렸다가 다시 내년에 새해 기운이 펼쳐지고 이제 땅이 열리고 하늘의 기운이 열릴 때, 그때 여러분들 뜻을 활짝 펼치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몸도 마음도 그 따뜻한 겨울철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